안녕하십니까,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시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매크로 이코노미 팔러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화정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정정책 이렇게 해서 큰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각 국가 간에 환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 정책이 통화정책과 같이 긴밀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율 정책 이렇게 표를 할 수 있는데요. 재정정책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경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진작하거나 하기 위해서 공공지출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크게는 베이스 레이트라고 하는 금리, 기준금리겠죠, 특히. 그래서 그 금리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한 영역으로는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양적 확대, 이렇게 얘기해서 통화량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사이트는 bok.or.kr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뭐 이런 표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메뉴상으로도 통화정책이 가장 좌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화정책 화면을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되는 메뉴들은 여기 운영체계, 그 다음에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수단,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가지는 자산시장이나 이런 환율시장에서의 파급 효과의 파급 경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통화정책에 대한 목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법 제1조 1항과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이 있는데요. 1조 1항을 보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은 결국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융 안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운영 체제를 보는데요. 여기서 지금 목표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은행의 목표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3.5%로 설정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2015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해가 바뀌고 하면 다시 또 목표를 설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 부분이 최근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차트로 한번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약 2%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현재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정책 방향인데요. 통화 정책 방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에 결정문이라는 부분, 이 두 개를 알아보는데요. 이 기준금리는 조금 전에 봤던 차트가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결정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문을 클릭을 하니까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이제 가장 최근 파일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다운로드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파일도 따로 제공되고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내 경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지역별로라든지 주요 경제권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 이렇게 되고요. 국내 경제에서는 물가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특히 우리가 경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속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안정고용 쪽에 가깝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국가 간에 있어서의 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 수지를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제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의미가 있는 수출 제품 및 그 석유 제품, 그 다음에 내수, 그 다음에 경제주의 심리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완전 고용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총 수요나 총 공급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GDP 갭, GDP 갭률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반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데요. 물가에서는 변동폭이 심한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그 근본적으로 끌고 가는 영역이라서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확연하게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같이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다 하는 그게 약간 물가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단기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을 유심히 매월 한번 나올 때마다 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보통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어느 정도의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도는 그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효과 또는 이제 그 효과가 전달되는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경제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 부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 금융부문과 실물경제부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경로상으로는 금리 경로와 자산 가격 경로, 그리고 신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경로라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시장 금리로 움직이게 되고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움직인다는 이런 금리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으로 이제 경로가 나오는 거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가계의 경우에는 이제 저축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부분에 연결고리가 생기고,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 비용과 관련돼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산 가격 경로는 당장에 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채권 가격의 평가가 바뀌겠지만 그거 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죠. 미래 수익이 현재 가치가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로 인한 이제 부의 효과가 생긴다. 이런 부분이겠습니다. 신용 경로는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까 말까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게에 있어서도 소비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겠죠. 환율 경로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게 되죠. 그런 유입되면 거꾸로 원화를 사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평가 절상이 되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환율 경로라고 하고요. 이런 환율이 움직이면 수출이나 수입의 그 가격의 경쟁력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이 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로화와 달러, 또 엔화와 원화, 또는 위안화와 달러, 또는 위안화와 원화 이런 식의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기대 경로라는 것은 이런 금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제품 가격이라든지 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도 움직이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 그리고 그 경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과거 그 중앙은행 총재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기준금리를 25bp 올리거나 내렸을 경우에 성장률이 0.05 내지 0.1% 정도 이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이제 과거의 자료가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금리 인하라는 이런 효과가 실물 경제에는 약 1년 정도 계속되더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당 내용과 자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